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 발표와 관련해 전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며 말 그대로 일파만파 후폭풍이 부메랑이 되어 김건희 씨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단 한 표 차였던 거죠. 한바탕면 골로 갈 뻔한 겁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이번 발표는 사전에 해외 순방 이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가능할 수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나마 비난과 비판을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거죠.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발표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무려 6개월 동안을 질질 끌면서도 단 한 번도 의혹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면죄부주기 생쇼였다는 사실이 또 드러난 겁니다.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탄핵이 됐든 아니면 임기를 끝마치던 반드시 재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텐데요. 혹시 망명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일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와 그 부인이 겁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인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근데 그 자녀가 그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각설하고 이런 점에 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동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을 것이고.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 조국 딸 사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며 반발했는데요.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권익위가 됐다며 김영란법의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참 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법원이 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서울대도 나를 해임했다고 일갈했는데요. 공직자의 자녀 관련 규정이 없지만 아버지가 장학금 액수만큼 재산상의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사건 역시 유죄일 수 없다는 게 조 대표의 명확한 입장인 건데요.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 번의 공언했듯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어떠한 판결도 받아들이겠다는 조국 대표. 반대로 있는 법도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드러난 명확한 범죄와 비리사실조차 처벌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이건 인성의 문제인 거죠. 아니 본성의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를 기대해 달라고 말합니다. 덕담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으로 포장했습니다마는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대들보와 석가래에 불이 붙었고 외양간 어미소는 도망을 갔고 송아지는 다쳤습니다. 식구 모두 불 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빚쟁이 가장은 친구 사귀겠다고 소주잔 부딪히러 가는 꼴입니다. 한동안 숨어 지내시던 배우자 김건희 씨도 동행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합니다. 김건희 씨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6개월간 자숙으로 충분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차장들을 교체하고 나니 자신 만만해지신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 공식 수행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실크로드로 가는 비행기 안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작정입니까?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아프게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한심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권익위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또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김건희 씨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기대한다고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까요? 김건희 씨 수사를 한다고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을 통째로 날려버린 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수사에 대해서 또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선에서 또 보고가 오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에 요청할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 지휘권을 박탈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사하는 척만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죠.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이를 회복해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그냥 또 말빅만 날렸는데요. 2달만 잘 버티고 퇴임하면 정관예우 변호사로 한미천 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말년병장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겠다는 모습인 겁니다. 흡사 유해진 배우가 나왔던 어느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미친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라는 광고 말이죠. 저는 이 대사가 이원석 총장의 마음의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정권과 반대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광석화식으로 TF를 만들고 피신고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정권의 눈에 가시 같던 인사들을 축출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익위는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사권을 악용하며 KBS와 MBC 이사진 등을 축출하는 데에 마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처럼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익위는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도 시간을 하염없이 끌면서 결국은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해 오더니 급기야는 온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모두 지켜본 전대미문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두 눈 질끈 감고 뻔뻔하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앞서 방송계 인사들을 축출할 때와 똑같이 당시에 MBC나 KBS, 박문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똑같은 잣대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코바나 콘텐츠 등의 현장 조사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인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어제 1분짜리 속전속결로 사실상 무혐의성 종결 처리 브리핑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창고에 그동안 명품백이 보관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대로라면 공직자로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안을 인지시 즉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그 금품을 반환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품백이 보관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창고를 현장 조사를 시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혐의성 종결 처리를 한 것은 이는 명백한 권익위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수호해온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정성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이에 부하내동한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간부들과 직원들입니까? 권익위 정무직 공직자로서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탁금지법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무력화시킨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성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권력 집행을 감시하고 기수하는
정부 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전신인 국가기관입니다. 이제 사안은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역설적으로 권익위의 만행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덮은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오직 특검만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수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그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으로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